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추석 명절 물가 비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제수용품인 한우 쇠고기의 경우 100g당 40원 가까이 올랐고 배추는 무려 4,000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폭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 공급량이 감소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명절에는 차례상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폭염과 태풍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주부들의 추석 차례상 물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폭염 등으로 채소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조사한 올 추석 차례상의 평균적인 비용은 25만 8,094원으로 지난해 23만 3,747원보다 10.4%나 올랐습니다. 먼저 과일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사과와 배가 각각 6,980원과 3,320원인 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같은 과일이 각각 5,000원과 4,000원으로 나타나 과일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사상이나 각종 음식에도 들어가야 하는 고기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한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53,880원과 12,360원으로 나타났고 재래시장은 각각 54,000원과 13,000원으로 나타나면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산물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큰 값 차이를 보였는데요. 명절 해산물로 많이 소비되는 조기와 갈치, 명태, 고등어, 그리고 냉동 오징어와 북어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의 구입은 총 44,220원이 소비됐고 재래시장의 경우 36,900원으로 약 7,000원 정도의 값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가 폭염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배추와 무, 고추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총 21,500원, 대형마트가 18,660원으로 나타나면서 재래시장이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나왔지만 파와 마늘, 양파와 콩나물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총 8,900원, 대형마트가 13,110원으로 해당 품목 전부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시 각각 34,400원과 31,770원으로 나타나면서 재래시장 이용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요리 부재료인 밀가루와 참기름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약 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추석 차례상 물가를 비교해보면 대형마트가 16만 3,290원으로 집계됐고 재래시장이 15만 8,250원으로 집계되면서 재래시장이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문면 개발위원회와 성문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가 당진 에코파워 자율유치 동의서에 동의한 것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성문면은 당진 에코파워 자율유치를 통해 받는 특별지원금 외에 지원되는 가산금을 챙기기 위해 자율유치 동의서에 동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개발위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성된 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문면 개발위원회와 성문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 에코파워 자율유치를 통해 받게 되는 특별지원금 외 지원되는 가산금을 챙기기 위해 자율유치 동의서에 동의한 것처럼 형성된 여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개발위와 대책위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홍장 당진시장과 그 뜻에 함께하는 대책위가 성문면 주민들에게 말하는 폄하와 비방에 실망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문면에서 또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위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 에코파워 가산금을 신청하면서 당진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가산금은 특별지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성문면이 아닌 당진시에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수령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가산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된 당진 에코파워 발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진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가산금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석탄화력을 유치해 지원금이나 가산금을 챙기려 한다며 면민들을 폄하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성문면민 2,300여 명 자율유치 서명을 이용해 지난 2월 16일 자신이 결재한 다음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시위에 합세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개발위와 대책위는 가산금 신청은 자율유치 서명서와 관계없이 지방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진시장이 명분을 쌓기 위해 성문면민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대책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성문면. 이 둘의 꼬인 관계가 언제쯤 풀릴지는 미지수지만 서로에게 들이대는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찬반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한 득과 실을 따져보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젖소축사 신축에 반대하는 당진포리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진 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예정인 축사에 대해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집회를 진행한 건데요.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당진포리 주민들은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젖소축사 신축에 반대하는 당진포리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당진포리에 신축될 젖소축사는 당진 낙농축산업 협동조합이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하고 차구유 10동에 젖소 총 1,002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당진포리 주민들은 당진포리가 당나루 물고 승마마을, 온동저수지 둘레길 등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축산 건축 예정지 350m 내에는 대호만 내수면이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내수면 어업계 공공어업면허구역이 가축 분뇨 등 방류 시 오염물질로 내수면 어장의 수질 악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어업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당진포리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반대 집회 장소에는 류병두 건설도시국장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이 방문해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후 성남 민심을 달래고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상황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진포리 주민들은 당진포리가 평화롭고 쾌적하며 경관이 아름다운 안정적인 농청 여건이 조성된 마을로서 귀농과 귀촌 정착 대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젖소단지 건축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의 이름을 걸고 대형 젖소단지 건축을 결사 반대하며 또한 2015년 11월 3일 고대 면민이 아닌 외부인 축사 건축은 불허 합의한다는 자치 규정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9월 8일 당진시 주민 일동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옛 면천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국가천연기념물 제551호로 지정됐습니다. 수령이 약 1,100여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고려 초기 심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로부터도 보호수로 지정받았다고 알려질 만큼 오래전부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옛 면천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지난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천연기념물 제551호로 지정됐습니다. 수령이 약 1,100여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고려 초기 심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나무들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면천 두견지와 더불어 면천 지역의 대표적인 명물로 꼽히며 이미 지난 1990년에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면천 은행나무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 장군과 그의 딸 영란과 관련된 설화로도 유명한데요. 면천에 살고 있던 복지겸 장군이 병으로 누워 있었을 당시
백약이 무효해 그의 어린 딸 영랑이 아미산에 올라 100일 기도를 드렸고 기도 100일째 되던 날 신선이 나타나 두견주를 빚어 100일 후에 맞이고 그곳에 은행나무를 심은 뒤 정성을 들이면 나을 수 있다고 해 그대로 따랐더니 장군의 병이 거짓말처럼 치유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백로가 많이 날아와 앉아 장관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 총독부로부터도 보호수로 지정받았다고 알려질 만큼 오래전부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면천은행나무 사랑회 김옥현 회장은 면천은행나무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승격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역사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면천은행나무의 국가천연기념물 지정은 그 역사 문화적 가치와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면천은행나무의 보존과 더불어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회 당진시 복지박람회가 주말인 10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올해 복지박람회는 환경복지의 바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복지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제7회 당진시 복지박람회가 10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7회 당진시 복지박람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올해 복지박람회는 환경복지의 바나다를 슬로건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복지 당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슬로건에 맞춰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복지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박람회 주제에 맞춘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우리 같이 환경을 지킵시다. 이후에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하트센터 놀이단의 축하 공연, 환경 OX 퀴즈 등이 이어지며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복지 및 문화존에서는 지역 복지 보건존과 영유아 복지존 등 생애 주기와 복지 유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존이 운영되며 관심을 끌었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박람회는 각종 공연과 체험, 풍부한 전시 행사 등을 이어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박람회가 환경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포스터 전시와 퍼포먼스 이벤트를 마련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환경과 복지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 시민들이 많은 것을 배워갔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전 경찰관에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보고와 전파체계를 점검하는 등 긴장감을 갖고 근무토록 했는데요.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방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이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경찰관 사이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작전 상황실에는 상황보고와 전파체계를 점검할 것, 그리고 경찰작전 부대에는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추석 기간 동안 동원되는 생안, 경비, 교통 및 형사 등의 경찰은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다기능 다목적 대테러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 유언비어 유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맞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명절에 주말까지 합쳐져서 무려 5일이라는 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번 한 주가 그랬던 것처럼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추석 기간 동안 낮 기온은 다시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남도 지역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밑으로 떨어져서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은 27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 북부 지역을 살펴보면요. 당진 지역만 아침 기온 20도로 높게 시작하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아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태안과 홍성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지역은 당진과는 반대로 아침 기온이 16도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 역시 29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청양과 부여 지역은 최저 기온 17도로 선선하겠지만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부여가 29도, 청양은 30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을 포함한 충남 북동쪽 지역은요. 아침 기온 천안과 세종이 17도, 아산과 예산이 18도 정도로 시작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혹시 좋은 날씨에 예쁜 풍경을 보고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얇은 겉옷은 필수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등산을 하는 도중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겠지만 땀이 식으면서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충분한 수분 보충과 겉옷으로 체온 유지를 하시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충남 서북부 생명의 돛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돼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돛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